혹시 요즘 손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걸을 때 팔이 예전처럼 안 흔들리시나요? 컵을 들다가 살짝 흔들린다든지 글씨를 쓸 때 점점 작아진다든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파킨슨병,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체크리스트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래 3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잘 때 잠꼬대가 심해지고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옆 사람을 발로 차기도 한다. 쫓기는 꿈, 누군가와 싸우는 꿈처럼 유난히 격렬하고 무서운 악몽을 자주 꾼다. 예전보다 표정이 없어지고 요즘 왜 이렇게 무표정해? 화났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혹시 셋 중에 하나라도? 나도 그런데? 싶으셨나요? 사실 이 3가지는 그냥 넘기기 쉬운 사소한 증상 같지만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증상들이 손떨림 같은 눈에 보이는 운동 증상보다 몇 년, 심지어 10년 가까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가? 라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파킨슨병, 일상에서 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킨슨병은 아직까지 완전히 낫는, 즉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약물 복용,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이 3가지 축을 잘 관리하면 증상을 훨씬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바른 약물 복용 및 관리. 파킨슨병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약물 치료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무조건 약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최소한의 용량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대원칙입니다. 그만큼 약물 관리는 세심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이유. 특히 파킨슨병 치료의 핵심 약물인 레보도파 제제는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딱딱 맞춰 복용하지 않으면 혈중 농도가 들쭉날쭉해지고 이는 곧바로 증상의 기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시간에는 몸이 잘 움직이는 온한 상태였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갑자기 몸이 굳는 오프 상태로 바뀌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을 최소화하려면 알람을 맞춰서라도 정해진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와 약 복용의 관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음식 속 단백질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 또는 식사 후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고기, 생선, 콩류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신 직후에는 약효가 평소보다 늦게 그리고 약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에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더라 하면서 권하는 성분 미상의 민간요법, 예를 들어 개소주나 흑염소 같은 것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운동. 가장 강력한 비약물 치료 약물이
파킨슨병 관리의 기본이라면 운동은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운동을 제2의 치료제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운동이 뇌를 지켜주는 원리.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쓰는 행위를 넘어서 뇌의 가소성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의 가소성이란 뇌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뜻해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런 능력을 쌓아두면 이른바 운동 예비능이 축적되는데, 이게 바로 질환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을 통해 뇌에 일종의 비상금을 저축해두는 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주 5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매일 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산책부터라도 꾸준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극권.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이루어진 태극권은 자세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낙상인데, 태극권이 이런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요가. 몸의 유연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파킨슨병과 함께 자주 동반되는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항운동, 근력운동. 즉, 저항운동은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근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저항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운동은 되도록 약효가 있는 온 상태, 즉 몸이 비교적 잘 움직이는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효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는 오히려 낙상 같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짚고 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식단 및 영양관리,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식습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뇌의 염증 수준과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파킨슨병의 진행 양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왜 좋을까요?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은 신경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적극 권장됩니다. 이런 식재료들은 항산화 성분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식단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가공 식품, 최대한 멀리하세요. 반대로 꼭 줄이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 식품인데요. 탄산음료, 봉지에 든 과자, 즉석 시리얼처럼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은 파킨슨병 증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끊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페인 마셔도 될까요? 카페인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파킨슨병이 발병하기 전 단계에서는 카페인이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카페인이 운동 증상을 개선해준다는 효과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담당 의료진과 카페인 섭취에 대해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적 치료, 뇌심부자극술. 약물 치료만으로는 증상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중증 환자분들의 경우 뇌심부자극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뇌의 특정 부위에 아주 가는 전극을 삽입해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경회로에 전기 자극을 가해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 효과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의 경우 약물 복용량을 60% 이상 줄이면서도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회복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에게 적합한 치료법은 아니고 수술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파킨슨병을 관리하는 4가지 핵심 축, 약물, 운동, 식단, 그리고 수술적 치료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 타이밍을 고려해서 정확히 복용하기, 유산소 운동, 태극권, 요가, 저항 운동을 안전하게 병행하기, 지중해식 식단 위주로 초가공 식품은 최소화하기, 증상이 심한 경우 뇌심부자극술 같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보기. 파킨슨병 관리는 결코 약 하나만 잘 챙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마치 건물의 기초 공사처럼 함께 받쳐줄 때 비로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씩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증상과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